정부와 종교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와 불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은 방역과 종교 활동의 조화를 통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언하는 위례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의 2차 걷기 순례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걷기 훈련과 행선 예행 연습이 펼쳐졌습니다. 자비순례단은 이어 봉은사에서 회주 자승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회의를 갖고 순례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조계종이 전통 사찰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통 사찰을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 체계를 신설하거나 전통 사찰에 대해 교육용 전기요율을 적용하기 위해 정부, 국회와의 협의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특별 지시로 연이은 태풍 피해를 본 전통 사찰을 중심으로 2차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국 사찰 43곳에 모두 1억 4,300만 원의 복구비가 투입되는 가운데 BBS 불교방송을 비롯한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큰 힘이 됐습니다. 미래산업 핵심 기술인 공간정보 정책 연구를 위한 국회 국토공간정보 정책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인공위성 등 위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간정보는 재난재해 대비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리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정부와 종교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부 종교의 집단 감염 책임론이 제기된 만큼 종교계 방역 협조를 위한 방안이 협의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없는 불교계는 방역 모범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첫 소식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종교계가 코로나19 방역 공조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달 종교계 건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여 구성된 정부와 종교계 간 방역협의회에는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와 7대 종단 수장의 만남은 지난 4월에 오찬 간담회를 가진 이후 5달 만입니다. 정 총리는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분노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종교계가 치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신적 방역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리적 방역은 정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신적 방역은 종교계에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종교계 간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가 효율적 방역과 안전한 종교 활동을 위한 정부와 종교계의 소통 교두보로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7대 종단을 대표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금까지 사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등 불교계의 모범적인 방역 대책을 언급하며 코로나 시국에서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종교는 세상 모든 생명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종교 활동을 자제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왔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종교 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만큼 지나친 규제나 간섭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의지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종교 단체를 단순히 자제 제한하는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방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중요한 동반자로서 인식을 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정세균 총리가 주재해 걸음을 뗀 협의체는 앞으로 문체부와 복지부, 행안부 장관이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언하는 위례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의 2차 걷기 순례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걷기 훈련과 행선 예행 연습이 펼쳐졌습니다.
자비술래 참가자들은 어제 새벽 서울 봉은사 일주문 앞에서 출발해 탄천과 천호대교를 지나 다시 봉은사로 돌아오는 13.5km에 이르는 코스에서 3시간 동안 무건정진하면서 걷기 수행을 펼쳤습니다. 만행결사 자비술래단은 이어 봉은사에서 회주 자승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회의를 갖고 순례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렇게 한다. 원래 일종식을 하고 걸어야 되는데 부처님도 평소에 일종식을 하고 걸으셨는데 우리는 3종식을 하면서 그래서 먹는 것만큼은 불평분만 갖지 말고 최소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먹고 걷자 이런 취지니까. 만행결사 자비술래단은 다음 달 7일 대구 동아사에서 출발해 다음 달 27일 서울 봉은사까지 3주간 500km 이상을 걷는 순례 대장정을 펼칩니다. 이번 순례에는 90여 명의 스님과 제가자들이 참여하며 매일 새벽 4시에 일정을 시작해 3시간의 행선에 이어 공양을 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3개 일정을 소화하고 각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도 할 예정입니다.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역사적, 공익적 가치가 큰 전통 사찰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조계종이 전통 사찰을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 체계를 신설하거나 전통 사찰에 대해 교육용 전기요율을 적용하기 위해 정부, 국회와의 협의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최근 전국의 교구본사와 전통사찰 8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전기요금 납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년 평균 전기요금은 사찰당 9,67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교구본사의 경우는 1년에 1억 9,300만 원의 전기세를 내는 가운데 조사 대상 사찰의 76%가 전기요율이 가장 높은 일반용 전기요금을 납부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이 일반용보다 낮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에 문화재 보존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통사찰은 일반용과 같은 높은 요율의 전기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불교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조계종이 전통사찰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 국회와의 협의에 본격 나섰습니다. 우선 전통사찰의 역사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전통사찰용 또는 문화재용 전기요금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기본 공급 약관을 고쳐 전통사찰 전기요금에 대해 할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은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호 관리 시설을 교육용 요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꼽았습니다. 봤을 때 이제 본사 및 주요 전통 사찰 일반용 평균 금액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7,4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교육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경우가 20% 정도가 이제 세이브가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죠. 조계종은 전통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와 여론 형성 작업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와의 협력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관계 쪽에서도 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 이제 산자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소관 상임위가 있잖아요. 소관 상임위에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한전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잘 살펴보고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저희가 구하는 내용들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통문화유산을 보유한 전통사찰들은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수행과 생태,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가치에 걸맞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작업이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 속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를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원욱 신임 과방위원장 선출 안건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원욱 위원장은 미래 과학기술혁명을 이끌고 언론개혁을 완수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원욱 위원장은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3선을 차지한 당직자 출신 중진 의원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정각회 회장을 맡아 불교계와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특별 지시로 연이은 태풍 피해를 본 전통 사찰을 중심으로 2차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국 사찰 43곳에 모두 1억 4,300만 원의 복구비가 투입되는 가운데 BBS 불교방송을 비롯한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이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2차 태풍 피해 돕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특별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여름 태풍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본 사찰 43곳이 집중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전통 사찰들로 기와가 떨어지거나 축대 붕괴, 토사 유입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출입문이 쓰러진 사찰도 포함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모두 1억 4,300만 원의 복구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원장 스님께서 빨리 2차 긴급 구호를 좀 해라 또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의 사찰의 비 피해를 좀 입은 사찰을 집중적으로. 조계종의 태풍 피해 돕기 2차 지원엔 BBS 불교방송을 비롯한 불자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선재 BBS 사장은 지난 7일 총무원장이자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TV 캠페인 광고와 라디오 특별 생방송 등을 통해 모금한 수재 의연금 8,23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교계 신문하고 BBS 주로 모금을 아름다운 동행으로 지정기탁식으로 해준 거죠. 근데 저희들은 사실 전달만 해준 건데. 아름다운 동행은 앞서 지난 8월에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구례군을 찾아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도왔습니다. 이재민들에게 짜장밥 3,000인분과 긴급 구호 키트 2,000개를 나눠줬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종단과 불교가 또 라디오가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태풍 피해 돕기에 적극 나서준 전국의 불자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불교계 사회봉사단체인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가 추석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세상을 향기롭게 이사장 정여스님은 부산 불교복지협의회 회원기관 10곳에 각각 100만 원씩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계금 종합사회복지관과 낙동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관 10곳은 전달받은 지원금을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눠서 보탬이 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금 명절도 되고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해보자 하고 했는데 2011년 설립된 세상을 향기롭게는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과 생계비 지원, 라오스와 인도 등 해외에서 아동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고 대응을 촉구하는 불교계 환경운동가들의 손팻말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 기후행동은 지난 7월부터 매주 목요일을 불교 기후행동의 날로 정해 조계사와 광화문 두 곳에서 손팻말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목요일인 어제는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불교 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과 이효상 한혜원 활동가 등 3명이 생명을 살리는 채식을 해요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 다른 시위 장소인 광화문 앞에선 관음종 법관 스님이 1인 시위에 참여했고 불교 기후행동은 지역별 불교 기후학교를 운영해 기후변화에 대한 불교계 인식 확산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한편 기후행동 띠입기 등의 행사를 펼쳐왔습니다. 미래산업 핵심 기술인 공간정보 정책 연구를 위한 국회 국토공간정보 정책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인공위성 등 위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간정보는 재난재해 대비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리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K-방역에 응용돼 신속한 역학조사와 격리자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잇따랐던 풍수의 대응을 위해 주목받고 있는 기술, 공간정보. 위치 기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는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회가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주도한 국토공간정보정책 포럼은 84명에 이르는 여야 의원들의 참여 속에 언택트 창립식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기업에게는 정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하고 국민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법과 제도 개선에 저희가 우리 국토공간정보정책 포럼에 우리 83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제가 열심히 앞장을 서서 산업화를 위해 사회 기반 시설을 먼저 구축했듯이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4차 산업 인프라인 디지털 트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간정보는 인공위성 등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로 국토와 시설물 관리를 비롯한 기후,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관리에도 활용 가능성이 커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보는 우리 국토의 모든 물체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찰에 있는 문화재나 중요한 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시스템이에요. 특히나 난 안 그래도 우리 사찰이 산지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정부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도 공간정보 산업은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가상현실인 디지털 트윈 등 많은 신산업이 해당되는데 보안을 이유로 실제 활용되는 공간정보는 34.8%에 그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구축한 지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학교나 작은 스타트업에 제공하고 싶은데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안 문제라고 합니다. 국회는 공간정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보름달은 다음 달 1일 오후 6시 20분에 뜹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한가위 보름달은 서울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 오후 6시 20분에 떠올라 이튿날 0시 20분에 가장 높이 뜹니다.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망이 되는 시기는 추석 다음 날인 2일 오전 6시 5분이며 달이 지기 직전 서쪽 지평선 가까이서 가장 둥근 달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되고 문화시설들이 문을 닫으면서 문화 예술 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들을 위로하는 특별하고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말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8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전국. 코로나 블루와 레드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시민들의 피로감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시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0%가 코로나19 전국 이전보다 정신건강이 나빠졌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30%가 넘는 시민들은 여가 활동이나 여행에 제약을 받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우울증 빈도가 좀 높아지기는 한 것 같아요. 가족하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뭘 못한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뮤지컬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뮤지컬 공연을 못 본다는 것도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고. 이처럼 문화예술 공연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고향 방문과 가족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등을 선사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 해도 문화시설이 운영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의치 않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시민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그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게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공연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서울시 향의 정기 공연을 온라인을 통해 집에서 편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에는 문화시설을 무대로 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국악인 유태평 양의 특별 합동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 역시 유튜브로 중계되고 3D와 VR 기술 등이 함께 활용돼 보다 더 생동감 있는 공연 관람 환경이 제공됩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을 해서 서울시 문화시설을 배경으로 유명한 가수와 예술인이 함께 공연을 하는 서울음악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온라인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휴관 중인 서울시 문화시설을 배경으로 가수 알리 등 여러 아티스트들이 주옥 같은 무대를 선보이고 서울시 유튜브 계정 문화로 토닥토닥을 통해 매주 토요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추석 연휴를 맞아 마련한 다채로운 비대면 프로그램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전통 사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조계종이 전통 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와의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찰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통 사찰과 문화재 보존과 지원을 위한 올바른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